안녕하세요. 형사소송법 9주차 수업 진행합니다. 어, 하여간 우리 한 학기 동안 음, 전 과목 일정을 좀 맞춰볼 거고요. 열심히 해서 꼭 목표 달성해 볼게요. 구속의 집행정지인데 되게 제가 준비하면서 이 시간에 영상을 좀 많이 준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이 형사소송법 절차법이잖아요. 절차법인데 실제로 현장과 적용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아예 준비됐습니다. 영상 보고 수업을 할게요. 이걸 먹고 불면증이 네, 사라졌어요. 이젠 11시부터 죄송합니다. 6시까지 성전인가 오늘 자요. 성전 넘어갈게요. 이렇게 수감 중이던 사람이 잠시 풀려났을 때 도망가더라도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법원과 검찰은 지금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3남 홍걸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받아 챙겨 파문을 일으킨 최규성 게이트. 장본인 최 씨는 지난해 200억대 경영비리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구속 집행정지로 풀려났다가 보름 만에 붙잡히는 해프닝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도주죄가 추가되진 않았습니다. 수감시설에서 도주한 경우 탈옥죄로 처벌받지만 구속 집행정지는 일시적이긴 해도 석방과 같은 상태여서 도주에도 따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구속 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하는 사건이 벌어져도 관련 기관들은 남탓만 합니다. 지난 20일 위성통신업체 D사 대표 한모 씨의 도주 사건을 두고도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석방을 승인했다며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구치소에 석방을 지시한 검찰은 법원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치추적 장치 부착이나 처벌 규정 신설 등 도주 방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라든지 도주죄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불이익을 좀 줘야지.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렇게 수감 중이던 사람이 잠시 풀려났을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구속의 집행정지라는 제도가 약간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죠? 지금 우리가 지금 봤던 그 구속의 집행정지 내용에 보면 구속의 집행정지라는 게 뭐냐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를 친족, 보호단체,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거든요. 즉,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의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 피의자를 가족들, 적당한 자에게 인계해서 여기서만 있어라 하고 구속 집행을 잠깐 정지하는 게 집행정지란 말이에요. 근데 방금 영상 보니까 구속 집행정지 중에 도망가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 큰 문제잖아요. 그죠? 야, 이런 허점이 있었구나. 그러면 구속의 집행정지가 뭘까요? 자, 구속의 집행정지는 약간 보석과도 비슷하죠. 풀어주는 거니까. 이 보석도 풀려나지만 구속영장 효력은 유지가 되잖아요. 그죠? 또 도망가거나 그러면 취소가 된단 말이에요. 주거 제한이 있고, 자, 검사는 보통 항고로, 이거 안 됩니다라고 불복하죠. 근데 불복한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다. 결정할 때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보석과 약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보석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구속 집행정지는 보증금을 내질 않습니다. 보석 제도는 우리가 보증금을 기탁을 하고 나가지만 구속 집행정지는 돈을 내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구속 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의 직권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을 피고나 피의자가 내 구속을 집행 정지하시오라고 청구권이 없단 말이에요. 법원에서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하는 게 그 구속 집행 정지란 말이에요. 구속 정지는 집행 정지는 비교적 기간이 짧죠. 짧은 기간에 너가 아프니까 너가 힘드니까 잠깐 정지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또한 구속 집행 정지는 아프거나 힘들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정지한 거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검사나 사법경찰관 이 수사기관이 할 수가 있다. 구속 집행 정지는 수사기관이 할 수 있다. 절차는 신청권은 없다. 신청권은 없고 법원이 직권유하거나 방금 전에 봤던 수사기관이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겠죠. 그죠? 직권은 없는 직권. 그리고 급작스럽게 아프거나 그러면 집행정지 할 수 있죠. 그죠? 자, 당사자에게 신청권은 없으며 설령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신청권이 없는데 신청을 해. 이거는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해주세요라고. 그래서 촉구하는 거죠. 촉구. 촉구할 의미밖에 없다. 그래서 구속 집행 정지는 직권을 한다. 구속의 집행 정지를 볼까요?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 보호단체,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중환병이 걸렸다. 아이를 출산한다. 가족의 장례에 참석한다. 이런 경우에는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정지할 때는 누구의 의견을 듣는다? 검사의 의견을 듣습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단, 급속을 요할 때는 꼭 안 들어봐도 됩니다.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에는 검사는 뭐 할 수 있다? 보통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법원에서 직권으로 피고인의 구속 집행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취소. 그러면 구속 집행 정지의 조건을 위반했으면 취소할 수 있겠죠. 자, 법원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 즉 보석 취소 사유와 동일한 경우 직권, 검사의 청구에 따라 구속의 집행 정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구속 집행 정지가 취소가 있으면 일시 정지되었던 구속영장의 효력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래서 취소됨과 동시에 영장이 부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소되면 잡아다가 다시 집행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재구금. 재구금이라는 것은 취소되기 때문에 다시 잡아다가 구금한단 말이에요. 자, 구속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있는 때는 또 기간을 정한 구속 집행정지에 만료된 때는 자, 취소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있을 때 정지 취소 자, 정지 기간에 만료됐다. 그러면 다시 구금해야 되겠죠. 따라서 취소 결정의 등본, 그 기간을 정한 구속 집행의 정지 결정에 등본이 와요. 자, 취소 쉽게 말하면 취소 결정이 되고 기간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고인은 쉽게 말하면 재구금해야 됩니다. 재구금. 자, 관련 문제 한번 볼까요? 구속 중인 피의자잖아요. 자,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 수사기관 상태잖아요. 그죠? 우리가 한 번 더 짚고합니다. 이 구속이라는 것은 체포부터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자, 중간에 기소도 되겠죠. 재판이 확정되기까지 기간을 구속기간입니다. 구속기간. 구속증인 피해자에 대하여 감정유치장이 집행되었을 때, 즉 감정을 해달라. 이 사람이 정신 이상자인가 아닌가 하고 감정을 들어가면 그 기간이 정지된다겠죠. 구속기간에 안 들어간다겠죠. 그래서 피의자가 유치되어 있는 기간 동안은 집행이 정지됩니다. 구속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집행이 정지된다는 것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겠다. 이 뜻입니다. 감정유치 처분이 취소되거나 유치기간이 만료된 때는 구속의 집행정지가 취소되거나 만료됐다는 것은 집행정지가 취소됐다. 즉 구속기간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죠. 자, 구속된 국회의원, 국회의원이 구속됐단 말이에요. 피고인이죠. 석방 요구가 있으면, 국회에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그 기간 동안에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됩니다. 정지. 집행이 정지된다는 것은 집행이 정지된다는 것은 구속기간에 안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석방 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석방 요구 통고를 받고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서법원에 통지해야 한다. 석방 요구를 받았으면 빨리 통지해서 일단 격리시킨다. 그죠? 피의자, 지금 피의자인 경우, 피고인은 검찰 직권, 피의자는 경찰과 검사잖아요. 그죠? 피의자는 검찰과 경찰인 경우에는 피의자입니다. 피의자의 경우에는 즉시 석방해야 될 사유가 있다면 석방하고 법원에다가 통지해야 한다. 첫 번째 소리 여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